호환 자체가 안 됐어요. 다양한 사이즈와 색감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스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간쯤은 없을까요? 그걸 아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핸들 구독자 이벤트로 써야겠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타켄 밸런스 핸들을 하나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란에 용스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응모가 되는데요. 추첨 마감은 1월 19일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좋은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낚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파는 릴소리공 용스커버리지 용스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준비하셨고 릴을 준비하셨어요. 이제 채비만 사서 낚시터로 혹은 바닷가로 나가시면 돼요. 다른 조사님들이 낚시하시는 걸 보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릴은 분명히 똑같은데 저분 거는 나랑 뭔가 다른데? 그게 뭐냐? 마지막 튜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핸들이에요. 이 핸들의 종류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핸들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 장착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핸들이 유행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로 들어들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생기면서부터 핸들이 뭔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색감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핸들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시는 이 핸들입니다. 이 핸들은 파워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노브라고 하는데 이 노브 자체가 큽니다. 축이 한쪽 끝에 위치해 있고 한쪽 끝은 노브로 되어 있습니다. 파지하기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죠. 이런 파워 핸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어종, 방어 지깅, 문어, 광어 다운샷, 외수질 이런 낚시처럼 로드웍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장르에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핸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랜딩을 할 때 상당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75mm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50mm, 65mm, 75mm, 80mm 다양하게 핸들 길이가 나와 있어요.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핸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언더 캐스팅이든 오버 캐스팅이든 캐스팅을 하게 될 때는 상당히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캐스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핸들이 돌아갔죠. 핸들의 특성상 썬바를 누르고 캐스팅해서 핸들이 돌아가게 되면 찰카닥하고 썬바가 올라오면서 수풀이 오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채비가 날아가다 탁 하고 끊어지는 흔히 총을 쏘게 됩니다. 채비의 손실을 말하는데 날아가면서 채비만 날아가면 되는데 중간 가이드에서 줄이 끊어져 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캐스팅 하실 때 천천히 오버 캐스팅을 하실 때는 언더 캐스팅을 하실 때 유의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 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핸들보다는 무게가 가벼워요. 더블 핸들 같은 경우는 길기 때문에 이 녀석의 2배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한쪽만 있기 때문에 무게는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웍, 로드의 액션을 가지고 하는 낚시는 참 좋아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블 핸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더블 핸들 같은 경우는 로드웍보다는 리트리브, 릴링의 액션으로 고기를 잡는 어종들, 그래서 스피닝에도 이 더블 핸들을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라이트 게임, 전갱이 볼락 이렇게 캐스팅한 후에 감아오는 액션을 줄 때 상당히 편하죠. 아무래도 중심축이 가운데 있고 원심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안정된 리트리브, 안정된 릴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녀석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하게 돼도 핸들에 회전이 없기 때문에 썬바가 올라오면서 줄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다는 점이 또 장점이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 더블 핸들이 유행을 하면서부터 모든 장르의 이 더블 핸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는 낚시에 어떤 핸들이 맞는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핸들의 단점은 랜딩하기가 힘듭니다. 대상어를 걸었을 때 랜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하가 걸려요. 왜 그러냐면 노브 자체가 약간 얄쌍하기 때문에 파지감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빈 채비를 회수할 때는 부드럽게 감기지만 무거운 추를 달거나 아니면 대상어가 잡혔을 때 랜딩을 하기는 부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하냐? 드랙을 풀어놓는 참돔 타이라바라든지 개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쭈꾸미나 갑오징어, 수심이 낮은 곳에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좋은 핸들입니다. 이 녀석도 원래 베스나
송어 같은 낚시 하시는 분들은 핸들의 직경이 95mm, 베스는 75mm까지도 사용합니다. 85mm, 90mm, 95mm, 110mm, 120mm, 130mm, 140mm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주느냐, 어떤 액션을 주고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핸들은 길이를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길이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낚시라는 것이 오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무리가 없어야 되는 기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유행한다고 사시면 안 돼요. 이런 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간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밸런스 핸들이라는 것인데요. 밸런스 핸들은 어떻게 보면 이쪽을 가려보면 파워 핸들 같지만 노브는 크고요. 돌렸을 때 양쪽에 원활한 원심력으로 인해서 캐스팅을 했을 때에도 클러치가 오프가 되는 현상이 없고요. 무거운 녀석을 잡기 위해서 랜딩을 할 때도 노브가 크기 때문에 부하를 덜 느끼십니다. 그리고 양쪽의 무게 밸런스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트리브 하는 낚시, 참돔 타이라바라든지 나이트 게임이라든지 하는 게임에도 유용하게 만든 하이브리드형 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워 핸들, 더블 핸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놓은 밸런스 핸들, 이렇게 세 가지가 굵직하게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잘 접목하셔서 여러분들이 낚시하시는데 적용을 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보다 원활하게 낚시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릴과 어떤 핸들이 맞는지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핸들을 사고 싶은데 어떤 게 맞아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핸들을 사용하실 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어디 조구사에 어떤 일인데 어떤 핸들을 맞추면 될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사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핸, 우핸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일본 시마노사에는 7/4의 규격을 씁니다. 이 7/4라는 게 뭐냐? 이 핸들을 결합할 수 있는 중심축, 일명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샤프트의 직경을 얘기합니다. 샤프트가 동그랗지 않고 동그란 면에 엣지면을 깎아서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7, 그리고 깎여져 있는 부분은 4, 7mm 곱하기 4mm라고 표현합니다. 7mm 곱하기 4mm를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시마노 릴이거나 아니면 바낙스에서 나온 일부 품목들의 샤프트의 굵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와 형식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다이와는 8/5.5, 샤프트 자체가 8mm고요. 거기에 깎여져 있는 부분이 5.5mm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때 다이와 형식의 릴, 어떤 릴들이 있냐면 바낙스, 도요, 은성, NS 거의 모든 릴들이 8/5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마노 타입은 7/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경량화를 위해서 샤프트를 좀 사이즈를 컴팩트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7/4의 모델들도 있으니 이건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핸들 자체의 타공 자체가 다이와용, 시마노용 이렇게 해서 타공 자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두 개가 호환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핸들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20만 원대의 핸들을 사셨던 분들은 내가 릴을 샀는데 전에 장착했던 거에 핸들을 빼서 요즘에 사용하는 거에 장착하려고 했더니 안 맞아. 그래서 핸들을 추가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아쉽지만 다른 릴을 구매하시거나 그 핸들을 중고로 파시는 분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핸들 시장이 넓어지고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핸들에 나 있는 타공 자체를 8/5,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없거든요. 8/5 사이즈로 해서 그 안에 시마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젠더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1,000원 정도면 그 젠더를 살 수 있는데 8/5 사이즈 안에 끼워서 7/4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젠더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핸들이든 다이와용을 구매하시면 그 젠더를 이용해서 시마노용에 끼우실 수 있고요. 그 시마노용에 맞는 볼트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니까 그 볼트만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장착하시면 이 릴에 꼈다가 저 릴에 꼈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들을 구매하실 때 시마노용을 구매하실 게 아니라 시마노, 다이와, 호환용을 구매하시면 제일 좋고요. 다이와 제품을 사셔서 젠더를 추가 구매를 하시면 볼트만 시마노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 다이와 건 다이와, 시마노 건 시마노 딱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가 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릴을 정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릴에 오는 이상 징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브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있습니다. 일반 저렴한 릴에는 베어링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여기에 부싱이 들어가는데 조금 가격이 있는 핸들을 찾아보시면 노브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이 핸들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거나 이 노브가 안 돌아가거나 끽끽 소리가 나는 릴들이 있을 거예요. 릴을 사용하시면서 아마 가장 먼저 베어링이 부식되는 곳이 아닌가, 베어링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라고 꼽으면 이 노브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낚시 습관에 있어요. 무슨 습관이냐면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낚시를 하시고 이동한다고 선장님이 삐삐 하시면 낚싯대를 배 선사에 있는 거치대에 꽂아 놓으시잖아요. 꽂아 놓으시고 나와 있는 라인을 어떻게 하시죠? 바닥이나 어떤 통에 담아 놓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요 노브에다가 합사를 감아서 내려 놓으실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라인 합사에 타 있는 해수가 줄을 따라서 내려와서 요 노브에 맺혀집니다. 결국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바로 앞에서부터 2mm, 3mm 안에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해수에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베어링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이동하실 때는 걸어놓는 습관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쭉 내려서 뽕돌을 어디 안정된 곳에 내려놓고 슬랙 라인만 잡아놓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들을 구매하실 때 저 핸들 너무 이뻐, 낚시 패션의 완성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핸들 튜닝은 아마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스커버리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타켄 핸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드래곤 튜닝이나 정비를 맡기시는 분들은 저한테 시키셔도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용스커버리지 스마트 스토어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생!